아, 아.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갑에 돈을 넣어주면 자산, 돈을 빼가면 부채.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은 나쁜 것,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대출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그리고 빚은 생기는 순간 최대한 빠르게 갚아야 하는 것. 근데 자본주의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빚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는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 기업은 사업을 키우려고 대출을 받고, 국가는 경제를 돌리려고 국채라는 빚을 냅니다. 가게, 기업, 국가,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빚을 냅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빚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어딘가에 정해진 양이 있고 그게 돌고 도는 거 아닌가? 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순간 세상에 새로운 돈이 생겨납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했다고 해봅시다.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그대로 넣어두지 않아요.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로 내보냅니다. 그 대출이 또 다른 예금이 되고 그게 또 대출이 됩니다. 1,000만 원이 경제 안에서 수천만 원처럼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즉, 대출은 돈의 탄생입니다. EBS 돈에 대한 다큐나 그런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용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들어갔을 때 이제 지급준비율에 의해서 파생되는 개념인 신용승수, 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몇 배로 풀리느냐, 이거를 계산한 건데, 보통은 10배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드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도 돈을 만듭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합니다. 나라가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QE, 양적 완화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은행의 신용창조와 정부의 국채 발행, 이 두 채널이 합쳐져서 세상에 돈은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돈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공급되는 돈은 많아졌는데 실제 물건의 양은 그만큼 늘지 않았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번 오른 물가는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업은 한 번 올린 가격을 내리기 싫어하고, 노동자는 한 번 오른 임금이 깎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물가는 사실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위로요.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자,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 2,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 2,000만 원을 그대로 갚는다고 해봅시다. 과연 20년 뒤에 2,000만 원이 지금의 2,000만 원과 같은 가치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20년 동안 돈은 계속 만들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요. 즉, 나는 지금의 가치 있는 돈을 빌려서 미래에 더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는 겁니다. 시간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차피 그 원금만 우리가 갚으면 되니까 최대한 늦게 갚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는 것, 집, 사업, 투자 자산을 빚으로 사는 겁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만약 자산 가격 상승률이 대출 이자보다 높다면 빚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자산을 키우는 지렛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빚을 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빚을 질까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이 자본주의에서는 빚을 누구한테 어떻게 전가시키느냐, 이 싸움입니다. 소비를 위한 빚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산을 위한 빚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빚을 이용합니다.
이 채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때 써야지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차를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품도 최대한 멀리하려고 합니다. 갖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남는 건 물건뿐이고 자산 없습니다. 물론 시계 같은 아니면 뭐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원래 샀던 가격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 차를 사가지고 비닐 뜯는 순간 감가상각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화를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점에서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치를 부리는 건 그것보다 더 나쁜 선택입니다. 적어도 예금은 원금이라도 남는데 사치는 돈이 물건으로 바뀌고 그 물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 싶은 게 있다면 투자 수익이나 배당으로 사자. 원금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산이 만들어준 과실로 소비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나 대신 일하고 나는 그 결과물로 소비를 하는 것, 그게 제가 20대부터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 구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상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은 돈에 대한 관한 일을 할 때 이 개념이 있고 없고 굉장히 큰 마인드셋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PPT를 만들면서 준비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